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자, 오늘은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 5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왜 오르지 하고 보면 그린 뉴딜 관련주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이따 오후 2시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정의선 부회장과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 들어서 미래차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발표에 좀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린 뉴딜 관련주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겠죠, 부장님? 네네, 최근에 그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의 수석 부회장의 행보가 상당히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추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 주말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일에 많이 반응했던 종목이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고 IT 전반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톡 꼽아서 얘기를 해보면은 수소차, 그리고 풍력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어떤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같으면은 당연히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같으면은 CS 윈드 자회사인 CS 베어링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후 풍력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를 두 군데를 인수를 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IS 동서가 중소형 건설사지만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성장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했다는 측면이 좀 더 시장에서 핫하게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더불어서 YNT, 기타 관련된 전반적인 또 이렇게 IT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좋을 거니까 정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이 그린 뉴딜 관련주의 슈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앞으로 개인들도 이 지식재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이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이 내용이 2024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겠죠? 1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내놨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재산에 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데 좀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펀드들도 좀 조성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부장님?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된 정책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이 부분이 최근에 컨텐츠의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개인들이 또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경로가 계속해서 확보가 된다는 측면이 대단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사실 여기서는 개인도 지식재산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과거에 삼성이라든가 기타 대그룹에서는 직원들한테 어떤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하게 되면은 좋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두 번째 기사가 시장에 미칠 영향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주가 뭘까 찾기에 정말 이 열풍이 불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요 편의점주들이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참 무색하게도 요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대 편의점주죠. GS 리테일 그리고 BGF 리테일도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GS 리테일이 지난 5월에는 이마트를 넘고 유통업종 시가총액 1위까지 달성을 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좀 지지부진하고요. BGF 리테일도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좀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좀 좋아져야 할 테고요. 또 최근 오늘도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분기를 딛고 하반기부터 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지금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의 전망은 BGF 리테일이라든가 그리고 GS 리테일 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은 부자들 경제시험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편의점 업계의 재편, 시장의 재편이 올해부터 이어진다,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의점 점주의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만료에 따라서 또 다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쪽으로 해서 네.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양대 편의점이 추가적인 성장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살짝 이렇게 기대감이 떨어진 이유는 정부 재난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좀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의 어떤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의점주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 열어볼 건데요. 부장님,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안 봅니다. 저는 웹툰을 자기 전에 5분이라도 보는 게 습관이 됐는데 네. 이제는 이 웹소설이 그 웹툰의 인기를 좀 이어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웹소설 시장 규모가 5천억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5년 만에 40배 이상 성장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만큼이나 대중화가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까지 정말 발빠르게 확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유망한 사업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원천 IP이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웹툰 모두 다 활용을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네. 웹소설 어떠세요? 예.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웹소설은 가끔 봅니다. 네. 웹소설에 대한 성장성은 대단히 주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웹툰 관련해서 미스터 블루라든가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너무 성장을 잘 나갔죠. 했습니다. 예, 네. 너무 진짜 많이 좋았는데 웹소설 부분도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주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부터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와 또 관련해가지고 페이지와 또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제 카카오 그 페이지에 상장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웹소설 시장의 성장성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기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예, 많이 올랐지만은 주가를 꾸준히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핫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 시마다 모아가시면은 아직은 수익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간다 또 간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네, SPC의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SPC 삼립, 에그슬롯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 휴게소부터 외식까지라는 제목 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SPC 삼립이 최근 메인 사업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휴게소나 HMR 등 신사업을 펼치면서 정말 이 몸집 키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샌드위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에그슬롯을 런칭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던 주말에도 네.
수백 명이 줄을 길게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싱가포르 사업권까지 좀 따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글로벌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이 평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SPC 상립 뭐 이뿐만 아니라 식품주들 너무 좋았잖아요. 뭐 최근에 네. SPC 삼립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승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 기존 사업, 뭐 B2B 사업이라든가 외식 사업 부분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네. 부진했는데 새로운 신선식품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 확보 이런 측면이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SPC 삼립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시도를 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다. 단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대응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PC 삼립 좀 길게 보고 담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아가냐? 삼성전자였습니다. LG전자, LG생활건강까지 3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하나금융지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아미코젠 오늘 외국인들 가장 많이 담아갑니다. 메디톡스, 서진시스템 오늘도 올라왔네요. LNF, 레고캠 바이오까지인데요. 자, 부장님 어떤 종목 오늘 눈에 띄세요? 네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네. 늘 뭐 비슷한 종목들이 비슷해요.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죠?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좀 변화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나왔는데 약간의 다시 또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흐름이 또 살아났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CJ제일제당과 네. 서진시스템입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중요하다,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 추후에 대한 3, 4분기 성과에 대한 기대도 기대가 된다, 이런 네. 거에 좀 적합하신 종목이 CJ제일제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G에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주가 추후에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J제일제당과 서진시스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서진시스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코스피에서 기관도 LG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갑니다. 오늘 식품주 눈에 띄네요. 농심 올라와 있고 두산, 한올바이오파마, 이마트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한독크린텍 새롭게 올라왔고 솔리드, 신일제약, 심텍, 콜마, B&H까지. 이 안에선 어떤 종목이 좀 보일까요? 네,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서 오랜만에 올라온 게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네. 종목이고요. 한독크린텍이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심텍과 솔리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건기식 관련해서는 콜마, 콜마, B&H. B&H, 기타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은 현재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에서도 뭐 실적주, 가치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항상 높게 사고 계세요.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